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국민의 51.6%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청렴한 대한민국 검사가 국민들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이 검사와 사기꾼 차은택 탄핵 주범들 간에 어떤 또 짓거리를 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탄핵시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요즘 보시면 탄핵 무효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변절 또는 선동이 되셔가지고 보수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코인을 뜯기 위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문재인도 뭐 어디 뭐 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코인을 뜯기 위해 갖고 그 명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안면 몰수하고 좌파로 넘어가 갖고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에게 똥물을 끼얹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 개돼지들에게 슈퍼챗을 뜯어 쳐먹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많이 힘들더라도 빵식이TV는 끝까지 보수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프라이드를 절대 안 버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그 동시에 제대로 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진실된 방송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요, 탄핵 전국 때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팩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역시 탄핵 전국 당시 법원의 수십만 장에 달하는 판결문과 검찰 특검의 공소장 내용, 각종 조사, 도서 등을 인용한 만큼 개인적인 판단이나 상상력으로 거짓 선동 방송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초등 수사 단계에서 미르재단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었고 청와대 민정이나 홍보 라인부터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6년 7월 달에 TV조선에서 500억 원의 출연을 받았다, 이렇게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떡하니 TV조선의 방송에 나왔는데도 청와대 민정실이나 홍보 라인에서 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달 정도에 미르 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팡 뒤집어 씌웠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라는 놈과 우병우 수석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같이 나란히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해라, 지 할 일들은 안 하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하셨다라는 제가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 굳이 이유를 꼽으라면 핵심 주모자인 이 대머리 차은택이 한국을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K스포츠 미르재단 출연금 사기극은 박근혜 대통령과 단 1도 연관이 없고요. 또 그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무죄가 난 거예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이 두목으로 사기꾼 고영태와 차은택이 핵심 주동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차은택은 2016년 9월 30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중국 상해로 축 도망을 갑니다. 자, 이날이 바로 민주노총의 핵심 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 접수한 다음 날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처구니 없이 누구한테 이 소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차은택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리기 직전에 한국을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차은택은 그날부터 한 달 10일 동안 중국과 일본에 숨어서 지내면서 미르재단 사무총장인 김성현을 통해서 국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이 되고 기소를 앞두고 있던 11월 8일 이 차은택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느닷없이 귀국을 합니다. 검찰은 차은택을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하는 체포쇼를 또 하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을 합니다, 검찰이. 자, 이때라도 검찰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었더라면
검찰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180도, 360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이런 사기꾼들과 공범이라고 함부로 적시하고 단정짓지도 못했을 거고요. 자, 이런 이유에서 봤을 때 차은택에 대한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차은택을 맨 처음 조사한 검사가 바로 김민영이라는 부부장 검사인데요.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현과, 이 이성현은 뭐냐면 고용태하고 옛날에 그 JTBC 심수미 기자 있죠? 폭탄주 먹고 그 올해 여기자상 받은, 그때 술 먹었던 놈이 아마 이놈일 거예요.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현과 최소원, 그리고 안종범을 조사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김민영 검사는 검사 중에서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꽤나 많이 조사한 관계로 이 재단 설립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검사다 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은택은 11월 9일 새벽 0시 35분부터 4시 45분까지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탄핵의 진실을 1년 동안 다루면서 느낀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이 사기꾼들과 탄핵 주범들을 조사할 때 그 조사 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소원 등 정상적인 그런 인사들을 조사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10시간 이상씩 거의 뭐 고문 수준으로 조사를 하는 반면에 이 탄핵 주범들은 꼴랑 3시간, 4시간. 고용태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대포폰까지 막 쓰면서 전화를 막 하고 막 황제 수사를 해줬던 것도 당시 탄핵 특검 검사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탄핵 주범들은 너무너무 관대하게 3, 4시간 정도 짧게 이 조사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기꾼 차은택에 대한 신문 내용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양이 꼴랑 17페이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딱 보더라도 검찰이 교묘하게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을 피해가면서 지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의 국정농단이나 뇌물인주 공모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만 쏙쏙 지들이 원하는 것만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저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요, 차은택의 법적 녹취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차은택이 귀국을 망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황당합니다. 최소원, 당시 개명전 최순실이 지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귀국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최소원이 조폭입니까? 지를 죽이게? 운동선수인데 이것들은 다? 누가 누구를 죽여요? 아무튼 이 초딩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기록되어 있는 차은택의 법적 녹취록 내용인데요. 검사와 차은택의 일문일답인데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따지고 보면 차은택이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최소원이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2016년 10월 당초 중국으로 업무차 출국했다가 피고인 최소원 등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본으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차은택이 직접적으로 협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김성현이라는 친구가 국내에 있으면서 저하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상상되듯이, 여러분 영화 많이 검사한테 그런 거야. 너 영화 많이 봤잖아. 그런 것처럼 혹시나 그런 최소원에 대해서 어쨌든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용태, 지 친구 고용태도 2014년도에 최소원 씨를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무서운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복합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일본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놈이 말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 조사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긴 거고요. 내 친구 고용태나 김성환이가 그러는데 최소원이 저 무서운 여자래. 그래서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이 변명을 한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사한테 너 영화에서 봤었지? 누가 나 막 죽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너 검사니까 많이 해봤잖아.
그런 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나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서 안 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났는데 검사는 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지랄들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한 법정에서는 미르재단 이사들 있죠. 이사진 인선은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다라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이놈이, 이 쳐죽일 놈이. 이 차은택의 이런 거짓 주장은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증거는 무슨 증거? 차은택의 아가리를 통해서 법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바입니다. 이 거짓을 실토한 게 법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놈은 검찰과 법원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팡 뒤집어 씌고 지가 협조한 그런 대가로 이거 집행유예로 나왔을걸요.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왔을걸요. 다 감형받아갖고. 자, 또 다른 차은택의 법정 녹취록을 인용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미르재단의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결정권을 피고인 최소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은택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또 팩트가 아닌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검사가 실제 피고인 최소원의 이야기대로라도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러니까 아예 목표 설정을 해놓은 거야. 왜 재단 이사진 선임 결정권이 피고인 최소원에 있다고 판단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사가 차은택이 어쨌든 당시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분은 최소원 씨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기가 추천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최소원 씨가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2, 3일 후에 또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분명히 논의를 하고 오는구나 라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있지도 않은 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거짓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차은택에게 증인이 증언한 2, 3일 후 어딘가 누군가의 의견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건가요? 차은택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사기꾼 차은택의 이 아가리에서 나온 거짓부렁을 그대로 팩트가 돼버린 거야. 거짓말이. 여러분, 이게 뭔 개같은 수사입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재단의 모든 인사는 거짓말이야. 아니면 나 고소해. 팩트가 아니면. 모든 인사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전혀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되려 최순실은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사권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자 시대의 사기꾼인 안종범이 싹 다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거 전화 내역, 포렌식 내역 다 나와 있어요. 어느 놈하고 문자를 몇 번 보냈고 몇 번 전화했고 어느 호텔 몇 시 몇 분에서 제가 1년 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종범 지가 전화해서 호텔에서 만나서 면접 보고 인터뷰한 다음에 뽑고 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막 한 달 만에 자르고 보름 만에 자르고 안종범이 다 했다니까. 그런데 탄핵 정국 때 이 검찰과 저런 허접대기, 이 운동선수 사기꾼들의 일문일답을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듯, 최소원 씨가 주범인 듯 목표 설정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검사와 이 차은택 사기꾼이 꿍짝꿍짝 말을 맞추면서 저 지랄들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차은택이 법정에 이 증인으로 출석한 2017년 3월 7일은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딱 3일 전이고요. 차은택이 2017년 1월 3일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가 형사법정에서 했던 모든 거짓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거짓말을 그대로 검사가 받아 적어갖고 있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을 시키고 죄도 없는 대통령을 역대 최장기간 4년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국민의 51.6%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청렴한 그런 대통령을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소설로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켰다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굳이 공정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뭐가 틀리냐 이 말입니다. 이 검사놈들아. 아니 뭐 하려고 힘들게 시간 내고 투표하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조작 날조로 거짓 선동으로 말이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버리는데 뭐 하려고 투표를 하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저딴 식으로 검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을 시킨다면 일반 국민들은 무슨 파리 목숨입니까? 왜 살아? 주권이 뭐가 필요했고
뭔 국민이야? 대한민국 검사가 국민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우리 세금 먹고 사는 세금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검사가 조작 수사를 하면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직 검사가 조작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를 난도질하는 것과 무엇이 틀리냐고 딱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겉으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이놈의 뭔 놈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의 주인이신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반드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역적들을 발본색원해가지고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요, 국가에 존립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탄핵의 진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